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사회의 첫 번째 항목은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입니다. 네, 북미 대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이제 방북을 해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요. 명확한 이제 합의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비건 대표가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청와대도 이번 협상은 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는 2월 넷째 주에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언론의 분석은 잘 됐다, 결국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스몰딜 수준에 그치면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빅딜이면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런데 이 뭐가 스몰딜이냐, 뭐가 빅딜이냐 이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자르듯 구분하기 어렵다, 이게 일부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고, 특히 이게 단계적 이행이나 이런 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아주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빅딜, 스몰딜, 미디엄딜 이런 온갖 딜들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디엄딜까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스테이크 있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일부에 대한 가동 중단이나 동결에 그치면 그건 미흡한 조치다. 다만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핵시설 전체에 대한 신고, 검증, 폐기를 이행하기로 하면 그건 이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잘 될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쓰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도 다양한 큰 의미를 부여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노이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하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은 의정과 경호에 유리한 다낭을, 북한은 자기들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이제 주장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요구가 좀 받아들여진 셈이죠. 이걸 갖고도 말씀하신 대로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장소 문제를 북한에 양보한 것이니만큼 다른 부분에서는 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챙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예. 반대로 장소 문제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이 수용한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장소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전체 로드맵에 이번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경계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도 언론에 나오는데, 자,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정치권이나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을 못 믿겠다 이런 여론이 커져 있는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분위기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대외 선전용 매체들을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상응 조치에 나설 경우에 양국 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비교적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미국 내 보수 세력들이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라면서 반대파에 휘둘리다가 협상을 교착에 빠뜨렸던 지난해의 교훈을 명심하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약 2주가 남았는데 하나씩 열어가야 될 텐데, 이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간 협의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전화통화 등의 어떤 방식으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어떤 장관급 회담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어제 미국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 이것도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해서 북핵 협상이나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좀 잘 되는 그림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같은 바람이시겠죠.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재팬 패싱입니다. 재팬 패싱,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정인 특보 관련 소식인데요. 예. 지난 9일 도쿄 게이오대 현대항공연구센터가 심포지엄을 주최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참석자들 간의 입씨름이 좀 벌어졌다고 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 전문가끼리 입씨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 문정인 특보가 연설을 쭉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핵 협상 관련해서 다자구도면 모를까, 지금 양자구도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본의 역할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모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전달을 했는데, 일본 언론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일침을 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일본 아베 총리, 일본 정부도 굉장히 이 재판 패싱에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성이 민감한 발언을 했다면서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나 일왕이 사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문희상 의장이 아키히토 일왕을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들이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 대변인실은 이게 이제 잘못된 표현이 보도가 된 것이고 전쟁 당시 일왕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잘못 보도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재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최근 이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또 위안부 문제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 계속 불만을 내고 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요. 지난해에도 이제 일본 변호사들 100명 가까이가 일본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같이 내기도 했는데요. 예. 오늘 중앙일보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타카키 케니치 변호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일본 법률가가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입니까? 첫째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이 포기하자고 한 거는 상호간의 어떤 외교보호권인 것이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 입장을 이미 일본 정부가 의회에서 수차례 인정했다. 이 얘기인 거고요. 둘째는 일본계 캐나다인이 개인 청구권 관련 분쟁 소송을 이제 일본 정부에 했을 때 과거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없어진 것은 외교보호권이다라는 논리로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라는 판결을 일본 사법부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다는 내용을 취지로 해서 법을 또 따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 개인 청구권 소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 문제도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의 경우에는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거나 요직에 있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일본 주요 인사와의 한 라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돌파구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은 현재 일본 정부 요직에 있는 인물 중에 그나마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이른바 넘버 2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넘버 2이기도 하고 또 신문사 도쿄 특파원 출신이기도 한 이낙연 총리가 역할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제안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핵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관계 개선이 필요하니까 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과 지혜가 함께 또 필요해 보이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혁신성장 어디로 어디까지 가나입니다. 혁신성장. 오늘 정부에서 규제 관련 회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을 승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요? 그렇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존 규제를 좀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 여러 결정을 했는데 오늘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현대차가 신청한 수소 충전소 5개 곳 중에 4곳이 승인된 것인데요. 국회, 탄천, 양재 그리고 현대차 개동 사옥 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의 연료를 충전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수소차라는 게 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한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수소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연료로서의 수소의 성능도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러모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기술적인 한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소 자체는 비교적 깨끗한 연료인데 수소를 얻기 위한 과정이 오히려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키기 위한 촉매제가 필요한데 이 촉매제 가격이 또 비싸다라는 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로 가야 되느냐, 수소차로 가야 되느냐 다양한 뭐 논쟁도 있습니다만 일단 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 승인을 하면서 또 수소 자동차 발전을 위한 역할을 또 정부가 하고 있군요. 자, 지난해 인터넷 은행 관련 논란도 뜨거웠었죠. 오늘 인터넷 은행 관련 뉴스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3 인터넷 은행 선정 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신한금융그룹이 토스라는 이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와 퍼블리카 등과 손잡고 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에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토스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 26일에서 27일까지 이제 이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서 5월쯤에 이제 예비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네이버도 참여가 유력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됐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은산 분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뭐 ICT 기업에 한해 일부 배려를 하는 방안 등이 추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에 불참한다고 하면서 이 제3 인터넷 은행은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온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신한금융에 참여한다고 하고 또 하나금융도 SKT와 손을 잡고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